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 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타인의 해석 Talking to Strangers 말콤 글래드웰 저 김경일 감수 유광은 옮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구독해야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 낭독해 드릴 꼭지 제목은 바보 성자의 감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되는 스토리입니다. 러시아 민담에는 유로집이, 즉 바보 성자라고 불리는 원형적 인물이 존재한다. 바보 성자는 사회 부적응자, 즉 괴짜에다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때로는 광인인 경우도 있다. 바보 성자는 사회 부적응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다. 바보 성자는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다. 기존의 사회적 위계 질서의 이론이 아닌 이들은 불편한 진실을 거리낌 없이 내뱉거나 우리 일반인이 당연시하는 것들에 의문을 던진다. 러시아의 한 우화에서 바보 성자는 성모 마리아의 유명한 성화, 이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콘, 성화를 보면서 악마의 작품이라고 단언한다. 괘씸한 이단적 주장이다. 하지만 이내 누군가 그림에 돌멩이를 던지자 겉면이 갈라지면서 사탄의 얼굴이 드러난다. 모든 문화에는 그 나름의 형태로 바보 성자가 존재한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재미있는 통찰력이죠. 모든 문화에는 그 나름의 형태로 바보 성자가 존재한다. 자, 내용이 기대됩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유명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은 마법의 옷이라고 들은 의상을 입은 채 거리를 따라 걷는다. 모두 입을 굳게 담은 가운데 한 아이만 소리친다. 임금님 보래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바보 성자다. 하하하. 바보 성자라고 하는군요. 임금님에게 옷을 판 재단사들은 자기 직업에 맞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무능하다는 딱지가 붙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현대인의 삶에서 바보 성자에 가까운 사람은 내부 고발자다. 그들은 사교와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충성 그리고 많은 경우에 동료들의 지지를 기꺼이 포기한다. 바보 성자가 다른 점은 기만의 가능성에 대해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팀 러바인이 상기시키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은 흔하지 않다. 거짓말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무능한 것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만약 커피숍의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세금 포함 $6 74센트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셈을 해볼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줄이 길어지고 당신 시간이 30초 정도 허비된다. 아니면 그냥 판매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전부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다. 스콧 카마이클도 바로 그렇게 했다. 그에게는 두 가지 대안이 있었다. 레그 브라운은 애나 몬테스가 수상쩍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몬테스는 자기 행동에 대해 완벽할 정도로 결백한 해명을 내놓았다. 한편에는 국방정보국에서 손꼽히게 평판 좋은 인물이 스파이일 수 있다는 대단한 드문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는 브라운이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는 훨씬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가 있었다. 카마이클은 확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한다. 넷 사이먼스 역시 확률을 따랐다. 메이도프는 역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를 조종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까? 바보 성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통계에 따르면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은 희귀하다. 하지만 바보 성자가 보기에는 사방에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우글거린다. 우리 사회에는 때때로 바보 성자가 필요하다. 바보 성자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 성자를 낭만화한다. 대박. 해리 마코폴로스는 메이도프 전설의 주인공이었다. 내부 고발자를 다룬 영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러바인의 주장에는 두 번째이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바보 성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러바인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거짓말을 즉석에서 탐지하는 복잡하고 정확한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꼼꼼히 살펴보느라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무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이 이점은 낯선이가 진실하다고 가정하는 데 있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 기본값과 거짓말의 위험 사이의 상충관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따금 거짓말에 취약해지는 대가로 우리가 얻는 것은 효율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조정이다. 이득은 대단히 크고 그에 비해 비용은 사소하다. 물론 우리는 가끔 기만당한다. 이는 일처리의 비용일 뿐이다.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몬테스나 메이도프 같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온갖 피해가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신뢰하고 스파이들은 들키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생활에 피해가 생긴다. 하지만 너바인이 말하는 요점은 그런 전략을 포기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만약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이 해리 마코폴로스처럼 행동한다면 월스트리트에서 사기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의심과 피해망상의 분위기가 너무 짙게 깔려서 월스트리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주장입니다. 주장은. 자, 다음 꼭지 제목은 진실이 기본값이 아닐 때. 2002년 여름 마코폴로스는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 그와 한 동료는 자신들이 시작하는 신규 펀드에 참여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파리와 제네바를 비롯한 서유럽 전역의 수도 중심부에서 자산 관리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접한 소식에 대경실색했다. 모든 사람이 메이도프에게 투자한 상태였다. 만약 당신이 뉴욕에 머무르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면 메이도프가 지역적 현상이라고, 즉 동부 연안의 부유층을 위해 일하는 많은 자금 관리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하지만 마코폴로스가 깨달은 것처럼 메이도프는 국제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거느린 사기 제국의 규모는 마코폴로스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그제야 마코폴로스는 자기 목숨이 위험에 빠졌음을 믿게 되었다. 수많은 권력자와 부유층은 메이도프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데 깊숙하게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규제 담당자들에게 거듭 간청해도 통하지 않았던 걸까? 마코폴로스의 이름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저명한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폰지 사기가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까지 그는 안전할 수 없었다. 그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로 뉴욕주 검찰총장인 엘리엇 스피처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월스트리트는 조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극소수의 선출직 관리 중 한 명으로 확인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스피처는 뉴욕시의 부자 집안 출신이었다. 그 역시 메이도프에게 투자하지 않았을까? 마코폴로스는 스피처가 JFK 도서관에서 강연하기 위해 보스턴에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깨끗한 종이에 자신이 모아놓은 자료를 출력해서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고 갈색 봉투 약 23 곱하기 30cm 이 규격 봉투에 넣었다. 그러고는 그 봉투를 더 큰 갈색 봉투 안에 넣어 안전을 기했다. 문서에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꼈다. 도톰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제일 큰 코트를 걸쳤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서는 안 되었다. JFK 도서관으로 가서 눈에 띄지 않게 한쪽에 앉았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뒤 스피처에게 다가가서 직접 문서를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 대신 스피처의 일행인 듯한 여자에게 문서를 건네면서 그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쪽에 앉아 있었죠? 문서를 가지고. 마코폴로스가 그때를 떠올린다. 그에게 문서를 건네려고 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어떤 여자한테 엘리엇 스피처에게 전달해달라고 줬습니다. 그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얼마 뒤 그가 뒷문으로 나가더군요. 화장실에 들렀다가 옆 건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만찬에 초청받지 않았죠. 그런데 뒷문을 나선 그 길로 리무진을 타고 뉴욕행 마지막 비행기를 잡아타지 뭡니까? 엘리엇은 제 봉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코폴로스가 전문직 회원 4,000명을 거느린 직능단체인 보스턴 보안 분석가 협회 회장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할 만하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두꺼운 코트 차림으로 두 겹의 갈색 봉투 안에 넣은 문서 따발을 끼고 스피처의 강연에 나타날 필요가 없었다. 스피처의 사무실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나는 이 점에 관해 그에게 물었다. 마코폴로스. 그 점이 내가 후회하는 또 다른 일입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죠. 스피처는 제가 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냥 전화했어야 했죠. 어쩌면 만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만났을 거예요. 글래드웰 왈. 쥐가 있었잖아요. 뭐더라. 마코폴로스 왈. 보안분석가 협회 회장이요. 전임 회장이자 현 회장이 보스한테 전화를 걸어 말한다 칩시다. 사상 최대의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 검찰 뒷마당에서요. 그럼 분명 저를 불렀을 거예요. 글래드웰 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마코폴로스 왈. 다 가정법이에요. 알다시피 후회는 하죠. 완벽한 조사란 없고 제 몫에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했죠. 마코폴로스는 이제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안다. 10년에 걸쳐 뒤늦은 지혜를 얻은 덕분이다. 하지만 메이도프의 속임수를 파헤칠 수 있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사태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는 책임자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듣도록 하지도 못했다. 진실을 기본값으로 놓지 않은 결과다. 만약 당신이 신뢰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만남을 할 수 없다. 너바인이 말하는 것처럼. 가끔 속임수를 당한다고 해서 우리 유전자를 후세에 전하는 게 막히지도 않고 종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우리의 생존에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 상충관계는 대단한 상충관계가 아니다. 마코폴로스가 도서관에서 한 소통은 점잖게 말해서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봉투를 꺼낸 여자는 누굴까? 그 봉투를 건넨 여자는 누굴까? 여자는 스피처의 참모가 아니라 JFK 도서관 직원이었다. 여자는 마코폴로스만큼이나 스피처에게 특별히 다가갈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설령 여자가 스피처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큰 코트를 걸치고 갈색 봉투를 겨드랑이에 낀 수상쩍은 남자한테서 스피처와 같은 공적 임무를 보호하는 것이 자기 임무라고 생각했을 게 거의 틀림없다. 자, 다음 꼭지 제목은 작은 꼭지 제목이죠. 산탄총과 탄띠와 방독면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뒤 마코폴로스는 스미스 앤 웨슨 권총을 갖고 다니기 시작했다. 무슨 총이요?
스미스 앤 웨슨.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소도시 경찰서장을 만나러 갔다. 마코폴로스는 그에게 메이도프를 파헤치는 작업에 관해 이야기했다.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관할 구역 일지에 남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장은 방탄복을 입고 싶은지 물었다. 마코폴로스는 거절했다. 과거에 예비군으로 17년을 보낸 덕분에 살상 전술에 관해 아는 게 좀 있었다. 암살자가 온다면 전문가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뒤통수에 2발을 쏠 것이었다. 방탄복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코폴로스는 집에 첨단 경보 시스템을 설치했다. 자물쇠도 교체했다. 매일 밤 다른 길로 집에 왔다. 항상 백미러를 확인했다. 메이도프가 자수했을 때 마코폴로스는 마침내 안전을 찾았다고 잠깐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위협이 다른 위협으로 바뀌었을 뿐임을 깨달았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자기 자료를 추적하지 않을까? 결국 그는 몇 년간 최소한 증권거래위원회가 무능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범죄를 공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한 셈이었다. 만약 그들이 자기를 덮치러 오면 유일한 희망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2구경 산탄총을 장전하고 6발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총기 보관장에 20발짜리 탄띠도 걸어 두었다. 그리고 군 시절에 챙겨둔 방독면을 꺼냈다. 최루탄을 쏘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집에 앉아서 총을 준비해 두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하느라 조용히 분주한 가운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